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 엄청나게 나가 놀기 좋은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도 적은 봄에 노동절이 끼어 있습니다. 566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오사카, 도쿄보다 서울이 미세먼지가 적습니다. 웬일이래요? 놀러 다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문학인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안녕하십니까, 이경혁입니다. 하지만 문학인은 게임할 게 많아가지고 집 밖은 잘 안 나가는 것으로. 올해 신작이 또 엄청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괜찮은 신작들도 많아서 네. 기회 되면 또 한번 다른 게임 얘기 한번 해보죠. 다음 주 그 알씨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방송 이후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랄까요, 놀랍도록 한심한 그러면서도 가장 전형적인 똥멍청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후기와 참견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아마 사이다 매출이 전국적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욕하면서 일일 드라마 보는 것처럼. 1번 반응이 이거였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네. 네. 여러분의 참견과 함께 잠시 후에 3월 마지막 주 요파씨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장수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사 XSFM이 자랑하는 12년 역사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제와 분량에 상관없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인생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저 때문에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TNS에서 요즘 치약을,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워시를,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씨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노 티셔츠를,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를 선물로 보내드리는데 사인을 건조해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지난번에 했다고 말하고 안 하고 갔습니다. 사인을. 그래서 아직 사인이 안 된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할까요? 주에는 하라고. 이경혁 사인은 어떠십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4년 산삼 4년삼 마트보다 엑세스몰 샵인샵 메이로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 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 호재.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25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좋게 된 광고주. 유현상 PD가 바빴다는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안 바쁠 날이 없죠. 이번 주는 특히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전할 말이 많아요. 빨리 네. 갈게요. 일단 메이로제 가정의 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네. 메이로제 프리미엄 건강 음료 패키지 어떠실까? 5월 전에 받고 싶으시면 오늘 달리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가장 들고 가기 편한 게 뭐죠? 바로 비타 5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비타 500의 스틱, 이민샷, 레몬즙, 쌍화진까지 광동제약에서 만든 그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오. 최대한 55% 할인이 들어간 패키지니까 할인을 받으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화장품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아, 네. VT가 스페셜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뷰티 기프트팩 있습니다. VT 패키지. 맞습니다. 하이드로 크림 시카폼 클렌저 미스트로 구성된 워터파크 패키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붙인 거지 워터파크로. 봤더니 파란색, 초록색이라서 그 그냥 그렇게 워터파크를 갔다 오면은 분명히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음. 그래서 이런 패키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원한 스테디 리들샷 1일 1팩 패키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팩을 하면 좋겠죠.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스테디 리들샷 1일 1팩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희망으로 가득 찬 타이니머신 패키지는 있습니다. 네. 콜라겐 리들샷, 콜라겐 크림. 이거 바르면 이제 바로 저도 이제 20대로 돌아간다는 설이 있어요. 아닙니다만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거울 보고 그렇게 느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네, 소문만 안 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쥐어짜고 구성은 다양하게. 네. 이게 액세스몰의 어떤 쥐어짜고. 신조에 가깝죠. 구성은 특히나 다양하고. 이제 메이로제는 그렇습니다. 그 네. 인터넷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고 액세스몰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어디 오프라인에서 VT를 이 가격에 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마스크팩 같은 그 푸짐한 사은품이 마구마구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XSFM 가먼츠 티셔츠. 네. 지난 주말에 오픈해서 그렇습니다. 뭐 적지 않은 뭐 판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티셔츠가 사실상 이 바닥입니다. 예, 특정한 그 민주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네. 조그만한 녀석.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다 품절이고. 네. 예, 그래서 공단 극복. 거의 지금 바닥입니다. 네. 근데 극복할 게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소량의 재고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초도를 판매한 후 요런 식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약 구매. 아,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2번을 찍은 다음에 예약 구매로 마지막에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바로 예약 구매로 돌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이걸 사실 또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잘하는데 예상을 못합니다. 한 번도 다 맞은 적이 없죠,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초도를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네. 게다가 한 8년쯤 7년쯤 전에 지금 딱 하고 비슷한 물량을 찍었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 마음을 모른다니까. 우린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첫 경험이 무섭잖아요. 예. 예, 그런 어떤 트라우마 예, 그런 것 때문에 늘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하에 이 물량을 책정하는데도 아무튼 너무 많이 찍었는데 바닥이 벌써 맞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이틀 만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약 구매로 한번 해보겠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절된 제품들은 화요일 29일 네. 를 기점으로 해서 예약 구매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품절된 물건을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화요일부터 구매를 해주시면 한 달 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서 5주 정도 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호흡상으로는 5월 말이면은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어요. 5월 말의 마지막 주말쯤에는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호흡은 또 네. 뭐야? 그러니까 저와 그 업체과 네. 공장과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죠. 뭐 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그러니까 제가 며칠 뛰는 통화를 합니다. 호흡과 이 공장의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좀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 호흡에 문제가 6월 생긴다면. 초까지 네. 6월 초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예약 구매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셔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품절된 물품은 품절이 풀리는데 그때는 이제 예약 구매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매하시면은 제작 기간이 걸립니다. 저 구매 옵션을 고르실 때 그 5월 말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판매가 매우 잘 되는 바람에 네.
사실상 이제 내년에 하려고 음. 이 원단을 짜기 위해서 네.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번을 짜고 아, 그래서 새로운 원단도 이번에 넣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사실 기본템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그레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원단의 혼용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레이 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멜란지 그레이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염색이 아니라 짜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고 왜 비웃어? 아니, 우린 해보니까 이걸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네. 괴로운지. 네. 굳이 색깔 하나 바뀌는 걸 가지고 저렇게 아니, 얼마나 힘든지 우린 맞아. 알거든요. 우리 뭐 공치 사는 게 아니라 네, 멜란지 그레이 힘들어. 너네가 해봐. 네. 이거 원단을 짜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기존 원단을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는- 기능성, 그 신미성. 우리는 의류회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서툴러 할 수 그래서 없어요. 겨우겨우 개발을 마친 이 원단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세 가지 디자인 모두 적용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약 구매에서 함께 구매하실 수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매하시면은 5월 말 늦으면 6월 초에 배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안 했네요. 뭡니까? 5월 6일이 이번 지금 연휴 기간이거든요. 네네. 5월 6일에 연휴가 끝나요. 그때까지만 예약 구매를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티셔츠 메뉴가 옵션에 있는데 옵션 옆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걸 구매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 맞습니다. 옵션 옆에 예약 구매라고 써 있는 걸 결제를 하시면은 한 달 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면상 PD의 호흡에 맞춘 어떤 일정에 갈 겁니다. 네. 그 제 마음대로 제 심정이면 천년만년 구매를 받고 싶으나 예, 5월 6일까지만 일단 저희는 받는 5월 걸로. 6일까지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또 이제 받아야 또 저희가 그게 스케줄 맞추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아직 남아있는 옵션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도 7시 반에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전? 아, 오전. 고객분께서요? 네. 뭐 밤낮을 안 가립니다. 이분들이 특히 이번 그 민주화에 저 열광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의 티셔츠가 있느냐. 음. 다시는 생산할 계획이 없으면 다른 걸 사려고 한다. 뭐 이런 문의들도 있고 그래요.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모든 제품이 다 추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5월 구매하셨으면 6일까지 좋겠어요. 5월 6일까지예요. 네. 네, 티셔츠는 이렇고 끝으로 끝으로 공개 방송. 공개 방송을 합니다. 합니다. 지난주 그 알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알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이죠. 네. UPD FAQ. 아직 안 정했는데 이번에도 비공개가 아닐까? 저는 비공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건 오디오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영상 오디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해가지고 아주 현장에서 쏠쏠한 얘기들이 많았죠. 즐거워하셨습니다. 비공개다 보니까.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2시간을 떠드는데 이걸 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즐거워져서 고마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이런 주제로 네.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장소는 이제 과거에도 우리 한번 했었죠. 네. 네, 대검찰청 옆. 맞습니다. 네. 장소 좋아요 매번. 뭐 검찰에 검거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흰물결 아트센터 그리고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시작합니다. 그 공연장의 최초 오너도 검사였어요. 그래요? 네. 오. 그분이 호가 은퇴하고 백석 아닐까? 그걸로 만든 뭐가 흰물결, 백파 뭐. 아. 보통 건물주들은 자기 호를 많이 붙입니다. 네. 흰물 이상하게 대한민국 검사 흰물결이라니. 건물주는 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에서 궁금하신 질문들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xsfm25@gmail.com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채택이 돼서 많은 상품도 이제 받고. 어쨌든 영상일수록 좀 채택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럽니까? 뭘로 하셔도 좋아요. 음. 뭘로 하셔도 좋아요. 이번에는 혼용률 막 섞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그렇고 중요한 요즘- 질문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예, 그 말로 하거나 이렇게 찍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요새 LMM 잘 도니까 그렇죠. 예, 그냥 거기다 입혀갖고 읽어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엔 디스어드밴스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이 가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공개 방송의 의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알실의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보이지 않는 요파 씨는 마지막 공개 방송을 못했거든요. 그게 작년 그 광주 공개 방송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안 보이는 XSFM 콘텐츠의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레이스가 클로킹이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상 PD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숨막혔던 사연에 대한 후기들 중에 이영주 씨가 첨언을 해주셨는데 들을만해서 여기다 풀겠습니다.
첨언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중에 뽑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파 씨 꽤나 오래 들었는데 사연 듣다가 숨 막힌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요파 씨를 못 들어보셨으면 참고하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네. 장난이 아닙니다. 1시간 내내 한 사람 사연입니다. 전 국민 과호흡 증후군이 아마 유발되지 않았을까 싶은. 근데 저는 그래도 예상했던 반응 같은 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 모르셨던 분들 위해 소개해드리면 지난주부터 요파 씨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요파 씨가 유튜브에서 프리미어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화요일 3시에 채팅을 하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라이브 채팅도 열리는 거예요? 열립니다. 와우. 네, 아직 이제 뭐 물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예. 일단 열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반응을 보고 제가 의도했던 반응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이거 참 이상하다, 별로다, 혐이다, 네. 약혐이다 이렇게 느꼈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면서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걸 또 다 같이 모여서 들으면 더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뒷담 많이 안 까셨어요. 저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래 뒷담은 1회에는 까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5, 6회 돼서 서로 익숙해지고 막 나중에는 라이브 방에 들어오면 서로 인사해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본격 물 관리를 할 거예요. 네. 김민아 공화국만큼은 아니어도 물 관리를 좀 할 거예요. 네. 아마 제 20대 때와 비슷한 모습이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네. 네. 아주 어렸을 땐 눈치 없고 다른 사람 하는 말 고지고대로 들어서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서는 타인의 언사나 행동을 지나치게 추측하고 넘겨짚으려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배우질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다음에 얼마나 회복을 빨리 하느냐, 혹은 얼마나 겁을 덜 먹는 어른으로 늙느냐.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갈리죠.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랄까 눈치를 본다는 것도 이제 너무 눈치를 봐도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디까지를 내가 좀 내 자신 있게 드러내고 어디까지 상대 눈치를 봐야 될까를 이거는 교과서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참 이제 특히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제 막 사회의 물을 먹으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음악할 때 이 업계가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다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예. 털어먹기 좋아요. 아, 그쵸. 지난주 사연의 주인공 이현서 씨 같은 젊은 나이의 친구들이 가득해요. 예. 이런 애들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걸 엄청 무서워해요. 네. 그러니까 털어먹는 기획사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물건 팔기 좋죠. 이제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토익 문제집도 팔고 타임지도 팔고. 제 친구는 창작과 비평 전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말씀하신 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나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실망시키기 싫은 거죠. 네. 그래 뭐 월 한 달에 할부로 15,000원씩이면 뭐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기회에 나도 책 좀 읽어보지 라는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더니 나중에 이사 갈 때 다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 역시 타인에게 그렇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행동 또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이게 자의식 과잉에서 비롯된 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나는 아마도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가 없었으면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주인공의 심리를 이제 보잖아요.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항상 어디선가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상에서도 약간 내가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좀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상황 묘사는 고도로 훈련된 작가에 의한 매우 정제된 표현이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흘러가면 피곤해서 죽어요. 네. 네. 이 문제를 인식한 이후부터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타인 역시 나를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곱씹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하더라고요. 멍청한 짓을 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다들 바쁘죠. 네. 특히 이제 타인의 멍청함에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여의도에서 네가 바지를 벗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여의도 이미 바지 벗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 심리적으로 바지 벗은 사람 정말 많아요. 그 이제 낮의 여의도, 네. 밤에는 여의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네. 낮의 여의도는 타인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여의도에서 약속이 있어서 보통 이제 방송 일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가면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네. 네. 또 보통 이제 방송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온타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3분 전이야 이럴 때 진짜 남을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은 다 장애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관심이 없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이거 왜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잖아요. 꼭 그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 품평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분들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많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거의 매일 써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기가 약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죠. 일기 쓰세요? 전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저는 그래도 해볼까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써본 적이 없어요. 약간 그 초등학교 때는 강제로 쓰잖아요. 그죠? 네. 그건 강제로 쓰는 거니까. 네. 컨닝도 합니다. 나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게 그 강제로 일기 쓰는 게 결국 선생님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타인이 보는 나를 의식하게 되는 행동이 나와요. 그 일기는 다 연기예요. 잘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난중일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이제 피처, 평론 네. 말고 보도 형태의 일기가 있어요. 오늘도 3명의 목을 배웠다.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조정에서 뭐가 내려와서 뭘 하라고 했는데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네. 그리고 끝에 뭐 쓰죠? 오늘은 화를 몇 순 쏘았다. 네. 예. 원균 새끼 죽일 거야. 그 얘기도 잘 안 나와. 보도 형태로만 정리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매일같이 내 삶을 윤색한다? 이거는 걱정스러운 심점입니다. 저는 사실 한 40 전까지는 일기를 되게 열심히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성격 안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찔리네. 그 본인이 말할 때는 맨날.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약간 겹치네요. 성격 안 좋을 때. 직장 다니면 성격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을 일기에 쓰잖아요. 점점 이렇게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재구성을 하다 보면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일기를 권장하는 건 좋은데 네. 어떠한 패턴의 글로 일기를 써야 할지도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저는 약간 형식적인 방법을 썼는데 그때는 손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매년 초에 약간 의식처럼 일기장을 태웠어요. 그 내년 초에 태운다는 사실을 알면 좀 더 솔직하게 씁니다. 아 그래서? 네, 타인의 어떤 그런 눈이나 뭐 아까 얘기한 연기 톤 이런 걸 버리고 어차피 탈 거라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 더 성찰적인 일기를 쓰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써본 적 있다. 네. 욕구훈련소. 근데 그때 제가 한 주 쓰다가 때려치운 게 네. 너무 자기 연민을 위한 시간이 되더라고. 그럴 필요 없잖아. 네, 그렇죠. 다시 읽을 때마다 하등 쓸모없구나. 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집어치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기를 거의 매일 써왔는데 자기 주관과 감정으로만 가득 차게 써오다가 그날의 일을 건조하게 써보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화를 몇 순 쏘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면. 네. 자기 주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는 또 못하는 어쩌면 모순적인 면도 갖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 옛날 심리 테스트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성적이지만 때로는 사람과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괜히 곤란한 부탁 같은 거 받아주고 혼자 괴로워하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현서 씨에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연 되게 공감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특정한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되게 외향적일 것 같잖아요. 저 똑같은 문제로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삶의 어떤 코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MBTI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MBTI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어떠한 분기에 서면 MBTI에 따라 다른 길을 정할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곳을 들립니다. 네, 그걸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 요즘은 또 MBTI에 맞춰서 나는 I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도 저는 피드백이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유피디님 말씀대로 경험이 반복되고 쌓이면 당시 커다란 비중으로 내 머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40대가 되니 정서적으로 10대, 20대보다는 훨씬 편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의 힘든 문제들이 또 있지만요. 계속 흔들리며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는 그 자체가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요.
좋아요. 음. 네. 이런 사연이 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564회의 최강원 씨의 사연보다는 훨씬 득이 되고 살이 됩니다. 최강원 씨의 사연이 이런 거였죠. 눈을 본 적이 거의 없는 부산 예. 고등학생들이 친구 아버지의 차를 타고 무주에 갔던 예. 놀랍도록 한심한 이야기. 네. 이 더맨더머 이야기에 그때 같이 차를 탄 적이 있는 친구분이 이런 거 좋아요. 후기를 보내오셨습니다. 예, 언제나 새로운 시각이 또 필요하죠. 가만 보니 이분의 요파 씨와의 인연은 최강원 씨와의 인연보다 더 깁니다. 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64회 방송 중 최강원 군의 사연에서 한때 잘 살았으나 가세가 기울었던 친구 A로 소개된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유지. 네. 그 이전 고3 맹장 자이언츠 사연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화책을 가져오는 친구로도 등장한 바 있으며 예전 한나라당 시절 공개 스튜디오 녹음 직관 중에 유형께 제가 참여한 마구마구라는 야구 게임을 면전에서 디스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구마구 개발자 하셨어요? 딴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때는 네. 그 앞에 이제 유리창이 있고 딴지에 온 일반인 청취자들이 그냥 앉아서 관람하는 형식으로 녹음을 했었어요. 네. 어느 하루에 정재환 씨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성함은 몰랐고 그때 마구마구라는 야구 게임을 아주 마구 만들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 게임의 당시 별명이 돈구동구였습니다. 왜요? 굉장히 돈으로 다 사서 하는 게임이다. 아무튼 벌써 그게 한 11년 12년 됐어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이었어요. 정재환 씨가. 아버지께서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운전을 이어나갔다는 최강원 군의 증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야, 이게 또 새로운 각도가 나오네요. 사실 그때 아버지는 반쯤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며 저희들의 소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셨던 것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차는 최강원 군이 증언했던 뒷바퀴가 살짝 헛도는 느낌을 받기 전 코너에서 이미 뒷범퍼를 나무에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사연 지난번 최강원 씨는 그 부딪힌 충격을 아예 모르셨다는 거네요? 이게 고등학생들을 차에 여러 명 태우는 건 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 충격을 아시는 분이 지금 여기 정재환 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후방 충돌을 했는데 몰라요 애들이. 네. 아버지가 평소의 감각대로 첫 코너에서 핸들을 돌리자 차가 회전함과 동시에 차의 꼬리가 도로가로 미끄러져 갔으며 이를 필사적으로 제어하려고 한 아버지의 노력 덕에 차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범퍼에서 쿵 하는 충격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무에 충돌할 정도로 꼬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기에 그 나무가 없었으면 길 밖으로 차가 이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셨죠. 그러네요. 진짜 약간 이거는 요즘 자율운전처럼 이렇게 너무 나왔다 들어가 퉁 하고 나무가 그냥 쳐준 거잖아요. 옛날에는 범퍼나 가드가 있을 자리에 나무가 있을 정도로 헐렁한 국도들이 엄청 많았죠. 예. 네. 나무에 충돌한 충격으로 차는 살짝 튕겨져 나왔고 무사히 진로로 복귀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아버지는 그 뒤에 혼신의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운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주에 그 감각과 굉장히 다른 각도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보통 우리가 차에 이렇게 충격이 오면 어떻습니까? 차를 세우고 내려서 한번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걸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가오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죠? 애들을 딱 이제 백미러를 본 거예요. 네. 애들이 모르네? 아들이 보는데. 네. 그냥 조용히 가자.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아버님도 부산 분이세요. 네. 눈을 그렇게 익숙하게 본 분이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장성환 아들과 친구들이 기특해서 편하게 스키장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 흔쾌히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자식, 친구들, 식구들 모두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다는 공포에 너무너무 무서우셨다고 하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노우 체인을 한 번 끼워본 사람과 한 번도 안 끼워본 사람의 손기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렇죠. 예. 여기서 10분 이상, 30분 이상 헤매고 있으면 무조건 처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눈길도 흔치 않은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정재환 씨의.
그러니 무사히 스키장에 도달한 뒤에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인사를 든둥마는둥 하셨던 것이지요. 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올 때 그 고생을 했으니 돌아가는 길 또한 걱정이라 무서운 마음으로 시동을 거셨던 아버지는 의외로 편안하게 컨트롤이 되는 차의 상태에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거대한 사내아이 4명의 도합 300kg대 몸무게가 컨트롤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이죠. 아, 눈길에서 그렇죠. 과적. 예, 그리고 약간 또 뒤에 앉은 친구들이 무거우면 아까처럼 이제 테일링이 맞아요.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구현하는 저 운전 게임 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요,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GTA도 그거 있어요. 아, GTA는 되지. 예. 근데 우리가 막 이니셜 D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아, 예. 한 사람이 타잖아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 뒤에 많이 탔을 때, 과적했을 때 유로 트럭을 해보시면 유로 트럭을 하면 되죠. 맞아요. 아메리칸 트럭이 좀 더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친구가 보낸 사연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들으며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친구들 모두 이제 가정을 꾸미고 부모가 됐는데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스키장에 놀러가는 날이 오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도 운전은 하지 말고 부모 자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셔틀을 타고 가는 조건으로 말이지요. 정재한 씨 고맙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재환 씨는 요파 씨에서는 약간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그 아까 보니까 등장을 여기저기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랄까 재연 배우? 하여튼 지금 굉장히 여러 사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에 가장 낮춰 부르는 재연 배우. 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그때 내가 그 마구마구 개발자였어. 아, 그럼 마구마구 개발 장면 같은 게 나오고. 예, 그렇죠. 서프라이즈 배우들이 나오고. 전 아까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후기에도 나오니까 또 꼭 이렇게 후기에 나오면 조연으로 있질 않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아버지 아들. 예. 그 약간 외화 보면 옛날에 그 기억하세요? 그 긴급구조 911이라고. 네. 되게 옛날 외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응급구조 상황을 이제 재현하는 드라마인데 네. 항상 보면 이제 거기 당시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뭔가 후기 쪽으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맞아요.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네. 정말 그땐 당시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고요. 네, 네.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어요. 약간 이런 톤으로 저는 후기가 좀 보였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절대 무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정재한 씨가 지금 12년간 3번 등장하셨거든요. 네. 우리 늙다 보면 또 만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세계급급 청취자죠. 예. 후기가 3개군요, 오늘. 중국에서 유학생이신데.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가난한 재학생. 학교 옷을 이제 사시사철 입는. 네. 그래서 학교 롱패딩을 입고 갔다가 예. 거기 한자가 써 있다는 이유로 김민전 의원의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되신 바로 그분. 네. 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안보 의식인 게 이러면 외국 간첩들이 한글 써 있는 티셔츠 입고 오면 네. 의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어쩜 이렇게 버튼이 단순해. 네. 자, 익명의 후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중국인이 된 후 잠깐 밥맛이 떨어지고 심장이 쿵쾅쿵쾅하긴 했지만 이건 중국인이 싫어서가 아니고 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사진 한 장으로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는 사람을 똥멍청이라며 비난해준 온라인의 수많은 전우들에게 힘을 얻어 두려움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아군이 있다는 생각의 힘이 그 순간 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겨우내 아스팔트 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차갑게 기억되지 않는 것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따스한 힘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은 여전히 소심하며 교수님 한마디에 벌벌 떠는 쫄보입니다. 그리고 병약한 남친의 쓸모를 말씀드리자면 집회 나가는 저에게 대용량 군용 핫팩을 챙겨주며 요파씨의 사연으로 보내봐 유형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좋은 생각을 제게 줬습니다. 아, 왜 남친이 대용량 군용 핫팩을 챙겨주셨는지 아십니까? 왜요? 보통 싼 대용량 핫팩은 군용으로 써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 주로 군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상품은 남친 집으로 보내주세요. 오, 좋아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면 선고된 날 바로 재외국민 선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났을 거예요. 예.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네. 이번 선거엔 새로 나온 셔츠를 입고 투표하러 갈 수 있겠군요. 아, 네. 구매 성공하셨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무슨 색 셔츠를 사야 하나? 아니구나. 아직 사시기 직전이었구나.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벌써 무슨 색 셔츠를 사야 하나 고민입니다. 쇼핑할 생각에 신나네요. 디자인과 품질은 걱정 노노 믿습니다. 아, 그럼요. 네.
나라 걱정 좀 덜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합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후기 많았습니다. 네. XSFM입니다.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 드세요.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쉼 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 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매일 호재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 담고 오직 매일 호재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자, 오늘의 첫 사연. 여행 장르 되겠습니다. 김세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13년 전쯤에 미얀마로 여행을 갔었다 했습니다. 아이고 오래전이네요. 13년 전이면 2000년대 한 중반? 네. 2010년 된 거구나. 2010년대. 아, 네. 박근혜 초 이명박 말입니다. 예. 그때 미얀마는 우기였습니다. 양곤에 도착한 첫날 뭣도 모르고 동네 구경에 나갔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폭우가 쏟아지지 뭡니까? 이 동네 폭우 무섭죠. 제가 그거를 다른 이제 적도 근처 지역에서는 못 느꼈다가 네. 늘 이상하게 운이 좋게 날씨가 다 좋았다가 구암도에서 처음 한번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시꺼멓게 오잖아요, 비가. 정말. 그러니까 미국의 건축 기술이 배수 안 되는 건 유명하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20분 비가 왔는데 온 번화가가 다 잠긴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거기는? 그리고 저 빼고는 아무도 안 놀라 있어요. 네. 제가 다닌 데는 잠기지는 않았고. 그리고는 한 2시간 있으니까 다시 빠지더라고요, 물이. 저는 오히려 동남아시아 그 도시 건축을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네. 그것 때문인지 1층에 차양 처마 같은 게 다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산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태연하게 한 5분 기다리면 그쳐. 약간 이런 표정으로 다 기다리는 걸 아, 봐서. 그게 되는 나라들이 좀 예, 있죠. 예. 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고 현지 주민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으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다음날부터는 수시로 하늘과 구름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걷다가도 휙, 먹다가도 휙, 언제 시꺼멓게 변할지 모르는 구름에 나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 저쪽으로 시커먼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반대 방향으로 경보를 시작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이 경보가 웽 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빠르게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앞으로 비가 다가오는 걸 본. 아, 예. 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래 사신 여러분. 저 악마 같은 구름에 따라잡히기 전에 택시를 잡아타고 숙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달리기로 변질된 경보로 겨우 시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금방 잡았고 오늘은 내가 승리했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분명히 지붕 있는 택시를 탔는데 계속 비를 맞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야 이건. 고개를 좌우로 돌려 창문을 봤는데 역시나 창문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성난 폭우가 되어 빨리 창문을 올리려고 문짝 위아래를 훑는데 버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님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Excuse me, window라고 하자 기사님은 세상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느긋하게 사이드 포켓에 손을 넣어 뒤적뒤적 하더니 창문용 손잡이를 건네주십니다. 와, 이거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이 창문용 손잡이를. 저도 딱 한 몇 번 봤습니다. 이게 요즘 분들은 이 창문 열 때, 자동차 창문 열 때 돌린다라는 사실을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많은데 네. 이걸 한 차에 네. 하나만 두고 돌려 쓰는 거는 제 세대만 해도 진짜 보기 어려워요. 네. 있긴 있었다는 건 알지. 예. 예. 삐삐 시절을 경험한 저는 당연히 그 손잡이의 의미도 알고 있었고 아니에요. 김세희 씨보다 제가 훨씬 좋은 놈이에요. 저는 진짜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빠져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네 군데에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4인승이니까. 네.
그러면 어쩌다가 한 군데가 빠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전 그렇게 못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인 대리점 가서 몇만 원 내면 붙여줬어요. 아니 저는 태국 가서 저도 기억나는 게 이 택시에 그게 빠져 있었던 걸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비가 오진 않아서 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여기는 이게 없네? 약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갖고 잽싸게 받아서 정확한 위치에 꽂은 후 열심히 돌려서 창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왼쪽은 다 젖어버린 상태였지만요. 본인은 창문 닫고 있어서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탈 때 좀 주지. 그 후 기사님과 서툴게나마 잠깐 나눈 대화로는 손잡이를 가끔 훔쳐가서 따로 보관할 수밖에 이러면 이해가 되죠. 이게 대중교통 특히 예. 어릴 때 이제 만약에 한국 택시에서 이런 장면을 보려면 저는 80년대에 타봤어야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90년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전부 다 이런 거 안 쓰는 차들로 많이 교체가 됐었고 한국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 돌리는 게 있었지만 그 손잡이가 없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이거를 떼가면 뭐에다 쓸까? 그러니까 왜 떼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자기 집 걸 누가 훔쳐갔을 경우.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의 수에 비해서 손잡이의 수가 현저히 모자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커버할 만큼의 부가 사회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구 걸 훔쳐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액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게 친구랑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야 창문을 좀 닫아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네. 주머니에서. 내가 준비했지. 이런 건 기본 아니야? 우리 학번 때만 해도 금연인 실내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요? 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먹잖아요. 대학생들 그 시절 대학생들은 집에 와보면 저는 꼭 주머니에 라이터가 5개씩 6개씩 있어요. 왠진 몰라요. UPD 주머니에는 별게 다 나오긴 하잖아요. 도라에몽이야 내가? 아니 난 저번에 그 황태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건 걔가 좋아하니까 가끔 넣어놓고 다니면 황태 뭐 대단하다고. 아니 먹태보단 드림 들어 캐리하기에. 아 그래요? 주머니에서 되게 다양한 게 나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가끔씩 한 수십 개씩 들고 꽈방에 쌓아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때는 약간 그 뭐랄까 그 대학교 가서 이제 막 20살이 돼서 그때는 금연이라는 게 시간제였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금연. 그러면 이제 우리 흡연하는 이 이리 때들은 뭘 하느냐? 시계를 돌립니다. 그렇죠. 5시 40분이면 갑자기 6시로 바꿔놓습니다. 3월인데 막 서머타임이라고 우깁니다. 네. 정말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혼돈의 시대였죠 정말. 네. 저는 그 시절을 살았다는 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가끔 부끄럽습니다. 예, 무슨 얘기가 이 얘기했냐. 네. 택시 손잡이 네. 구하려면 또 돈이고 등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맞아요. 그리고 저 대부분의 나라들 사실 잘 사는 나라들도 영업용 차는 부품 가는 거 죽도록 싫어하는 게 그렇겠죠? 네이처입니다. 네. 네. 타이어도 꼬매 쓰는데 오래지 않아 숙소 앞에 도착했고 저는 기사님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내렸습니다. 내린 자리에서 한숨을 돌리고 잠시 비구경을 한 후 숙소로 들어가려는데 제 손에 어색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고 내렸구나. 소중한 손잡이. 이런 데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미얀마의 조선일보 같은 이제 언론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인 손잡이 범죄 급증 나오고 막 반항 감정 부추기고 막 한국엔 손잡이가 없는가? 예. 밀수하는가? 그래서 막 양곤 자유당 뭐 극우 이런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한국인 막 때리려고 욕하고 막 네. 그러겠지. 이 귀한 것이 왜 제 손에 있단 말입니까? 일단 달렸습니다. 네, 반드시 이걸 돌려드리고 말겠다. 좁은 골목이라 다행히 택시는 천천히 가고 있었고 저는 폭우를 뚫고 다행히 손잡이를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잡았네요. 택시 아저씨는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죠? 뒤에서 이 폭우를 뚫고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베테랑 기사죠? 네. 그러면 뒤에 다음 줄이 그렇거든요. 해맑게 웃던 기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개 있는데 뭘 띄우는 이거였을 가능성이 그렇죠. 한 90% 됩니다만 기분은 좋으셨겠죠. 왜 양곤의 택시에 손잡이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 주머니에서 한 10개 꺼내면서
물론 저는 택시 타고 온 의미가 없게 첫날처럼 물에 빠진 꼴이 됐지만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만 해도 미얀마는 저에게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버스비는 한국 돈 100원쯤 했지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 미얀마 숫자를 외운 다음에야 겨우 탈 수 있었고 사원에 들어갈 때마다 벗은 신발을 잽싸채 가서 비닐봉지에 넣고 $1를 외치는 소년들과 눈치 싸움을 해야 했고 맨홀은 정말 홀만 있고 뚜껑은 없어서 앞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매직을 경험할 수 있고 기차를 타면 빨랫줄로 구분된 외국인 구역에 앉게 되는데 같은 칸에 빨랫줄 건너편 현지인 구역에는 9호선 출근길 마냥 제대로 설 수도 없어 빽빽해서 면구스러워 원산만 바라보게 되고 그저 론리 플래닛의 의지에 확대 안 되는 그림 지도를 보며 어렵게 여행했지만 그래요 론리 플래닛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건 현지인들의 다정함, 올드바간이죠, 맞아요. 네, 지역의 그 사원들 그리고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미얀마 하면 볶음밥이 참 맛있었던 나라로 기억을 합니다. 미얀마를 처음 간 게 저는 미얀마 정식을 여행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갔어요? 태국에 가면 이제 카오산이라고 약간 이태원 같은 카오산, 네. 거기서 이제 이태원 플러스 명동이죠. 네. 원데이 트립 같은 걸 계속 짜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바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갈까 이런 거 팀을 짜서 여행사 하나를 껴갖고 원데이 트립을 간단 말이죠. 그죠. 세계 여행의 수도죠. 네, 정말 카오산 로드는 다 모여요. 네. 그때 2001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2002년이구나. 왜냐하면 전부 빌라덴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9.11 테러 직후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태국 가면 탓지렉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데래요.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쪽에 거기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면 미얀마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다리를 건너서 미얀마에 가서 볶음밥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볶음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태국하고 달라서. 태국은 맛없어요? 아니 그냥 나라가 바뀌니까 볶음밥 소스가 바뀌더라고요. 소스가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남아가 다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그 다리 건너서 처음 알았어요. 안 가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쌀이 품종이 같으면 자스민 품종이 되면 저는 일단 무조건 맛있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사생활 한 가지. 저희 집에는 자스민 쌀 햇반이 있습니다. 장립종. 예. 그게 햇반이 있어요? 국산은 아니죠. 네. 좀 그러니까 물 건너서 좀 비싼데 보람 있습니다. 그 가격을 주고 산. 네. 저는 지금은 발리 우부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군요. 어느덧 7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붓에서만 있으려면 물가가 비쌀 건데 아직 좋게 된 일은 생기지 않은 걸 보니 한량놀이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한량이 직업이실 수도 있죠. 뭐 서퍼라든가. 네. 제가 예전에 그 아까 얘기한 그 카오산 한 2달 있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한국인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길 갔더니 6개월째 거기서 만화만 보고 있는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만화를 보려고 왜 거기까지 가요? 왜냐면 물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당시에는 숙박이 우리 돈으로 한 1박에 700원 정도. 옛날에는 그 카오산 로드 주변도 안 비쌌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비싸요? 난 요새를 모르니까.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크란 때가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행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 근데 우리 때는 약간 숙박비 700원에 한 끼 한 300원 정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또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이러니까 대충 돈 벌었고 거기 한 반년씩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노인네 같다. 아니요, 20대였습니다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사람 20대인 거는 한 4대통령 전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네. 태국 안 싸다니까. 요즘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빠르면 자카르타로 가서 투표하고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음 나라로 이동하게 될 것 같네요. 내 돈과 시간 얼마든지 낭비해도 좋으니까 빨리 하게 해주세요. 파면 전에 보내셨나 보네요. 네. 어디 계시든 투표 잘하시길 기원하고요. 네. 시절이 하수상하여 요파씨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 네. 김세희 씨 감사합니다. 13년 전에는 미얀마, 지금은 발리. 동남아 쪽 많이 다니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동남아 가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년.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확실히 서핑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스포츠를 할 사람이면 거기부터 살아야 됩니다. 노인네들의 골프 포함. 네. 한국인 골프 관광객들이 악명 높긴 합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정말 골프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웅산 수치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이 더러운 관광 돈이 다 군부로 흘러 들어가니까 미얀마에 오지 마라.
하지만 본인이 정권 잡은 뒤에는 관광산업 열심히 장려했거든요. 네. 관광은 좌우가 없습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행 외에 또 주의할 점은 미얀마에서 누가 호텔 투자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했었죠. 아,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미얀마 관광 가시기에 좋은 때는 아니긴 합니다. 네. 네. 요 정도만. 사연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요 하이볼은 말이지. 위스키 80ml에다가 탄산수를 딱 집어넣어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유니크하게 산삼을 넣어봐. 야, 내가 그 비싼 산삼을 술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먹겠냐? 엑세스몰 들어가 봐. 산양산삼, 산엔삼 찾고 구매 버튼 클릭.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산삼이 이렇게 싸? 야야, 이거 막 귀에서 부모님 선물로나 큰맘 먹고 한번 살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이제 너도 고급스럽게 한잔해라. 술로 축나는 몸 얻는 것도 있어야지.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엔삼.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이거 봐요. 우붓은 물가가 비싸대요. 저는 우붓에 가본 적이 없지만 우붓 지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신기하죠. 이게 예전에 무슨 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영상 만드는 스크립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GTA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 있나? 네. 그 영상의 스크립트를 그때 탤런트 김수로 씨가 뭘 읽어야 되는 거를 제가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네. 근데 우붓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 뷰를 열심히 보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작업을 한 2주를 했는데 갔다 온 느낌인 거예요. 이 미디어 노동의 슬픔이 그거예요. 네. 직접 경험 안 했는데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쓰고 말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붓 얘기하면 저 그런 것도 가끔은 막 가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가본 줄 알았는데 저는 우붓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쓸쓸한 얘기군요. 모르면서 이제 말하고 떠드는 게 공허하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도 못 알아들어서 공허할 때가 있죠. 그런 때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별로거든요. 네.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뭐 이런 걸 사연이라고. 네. 하지만 청취자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누리 씨의 사연을 오늘 두 번째 사연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동거인과 살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 살짝 잠을 깬 상태로 둘 다 눈을 뜨지 않은 채 비몽사몽 대화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동거인. 양팔 있어? 저 질문이야? 점점점. 동거인. 벗어. 저 명령이야? 점점점. 우리가 이게 19금 장르는 아닌 거죠? 보통 19금이 아니죠, 이게 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른 채로 다시 조금 잠이 들었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팔이 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고어와 에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갖고 그냥 고어야. 네. 네. 아침이 되어 온전히 잠이 깬 상태로 물어보았습니다. 동거인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라더군요. 1. 양파 있어? 2. 버섯? 네, 파스타를 만들고 싶었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도와주세요. 끝입니다. 안 들리는 사연. 네. 이었습니다. 충격적이군요. 이런 사람을 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없으면 여러분은 크게 행운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인생에 신경 쓸 게 별로 없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알아버린 쿨한 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연이 굉장히 짧고 사실은 뭔가 빵 터지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 손누리 씨의 대답 같은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상황에 맞지 않는 말도 않는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렇죠. 지금 그것은 질문인가 명령인가?
예, 저는 이게 이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건 안승준식 역질문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네. 다른 장르의 패턴인데. 이거는 여러분 옛날 드라마 중에 태조왕건 있죠. 거기 보면 궁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사옵니다. 지금 그것은 질문인가 명령인가? 그러니까 너의 태도를 묻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몽사몽일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본질적인 예를 들어 욕망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럼 이 저기 동거인의 경우에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 이제 새벽인데 이따 파스타가 먹고 싶으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버섯 있어? 양파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우리 씨는 본능적으로 지금 그것은 질문인가 명령인가? 아, 이 집에서는 내가 미륵 부린 거죠. 네,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너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네. 궁예한테는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머리를 찌으며 사죄하지 않으면 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파스타가 가득하구나. 파군이로구나. 네. 아니, 와, 이게 보통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얘기 나올 때, 어? 뭐라고? 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질문이야? 명령이야? 아, 그러네요. 네. 야, 이거는 약간 저는 쇼킹했습니다. 아, 보통, 그러니까 손누리 씨는 보통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다. 네. 그 권위적인 사람들이 쓰는 포털이 있죠. 네. me.com이라고. 그걸 쓰고 있어요. 신기하네. 네. 이고센트릭한 사람들의 메일 주소죠. 네. 난 처음 봤어요. 미닷컴이란 게 진짜 있구나. 나도 좀 봐. 오, 이건 정은정의 엠파스닷컴보다 더 이상해. 미닷컴. 이 미닷컴을 우리 손누리님의 지금 사연 기준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뭔데요? 짐닷컴. 이 사연의 주제는 손누리 씨가 발견하지 못한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비몽사몽간에도 네. 배우자의 태도를 평가하려 든다. 그러니까. 와. 아, 나는 왜 사연이 짧아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발견. 여기 숨어 있었던 게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손누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후기는 가급적 배우자가 보내주시고. 우리는 신하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4월 공천을 오늘 공관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문학인이 실행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공관위원장이 정말 뜬금없이 왔다가 뜬금없이 사라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과연 권력이란 무상하네요. 네. 좀 보죠. 이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계속 막아뜨는 걸 방지해서 뭔가 떠들면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후보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일단 지난주에 이현서 씨가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묘하게 됐습니다. 네. 뭐 웃긴 사연을 보냈다고 월장원에 안 들어가면 아주 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회성 낮은 이들의 올해의 대표자가 되신 이현서 씨의 사연을 우선 넣고 그리고 563회에 우리 북경의 대학생 김민전 의원에 의해서 불태워질 뻔했던 이분도 익명천장을 깨고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을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인.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현서 씨의 사연이 이제 우리 방송의 청취자 그 코호트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저는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체성 사연.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4월 월장원의 어떤 대결 구도는 결국 나의 정체성이냐 웃김이냐의 대결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아젠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562회 김대현 씨의 그렇죠.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네. 나도 이제 내 카드로 내가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연과 대결을 붙임으로써 그렇죠. 우리는 요파 씨의 월장원은 과연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인가 누군가의 조쾌됨을 놀리는 것인가. 아재가 네. 나도 이제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허락을 해주지 않자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엄마의 도움을 받아 집에 갔다. 네. 라는 이 사연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더 잘 맞느냐. 그러니까 똥멍청이냐 나냐. 그렇죠. 이런 어떤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사연을. 네. 제3 후보도 있군요. 네. 우리의
김민전 사안이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네. 네. 가짜뉴스에 공격을 당한 뒤에 내 뒤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네. 유학생의 사연까지. 이렇게 3개의 사연을 이달에 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되면은 현장 투표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집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뭔가 올라오면서 여론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건 그렇죠. 예. 네. 그 여론전의 추이도 함께 보시면서 예, 최종적인 투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파시 그레이티스트 히츠는 꽤나 오래전부터 XSFM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XSFM 유튜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3개의 사연은 요파시 그레이티스트 히츠로 이제 박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릴을 하나를 뽑아서 투표를 할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좋게 된 일이나 고민을 보내주시면 혹은 인생 전체에 좋게 된 거라도 떠드시면 된다니까요. 자, 즐거운 연휴 되시고 연휴가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티셔츠를 구매해 주시고 저희들은 어김없이 다음 주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틀리지도 않고 시간도 안 틀리는 거 알죠?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가 유피디였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PODERA